넌 쫓겨나야 돼, 서진아. 집도, 돈도, 가족도. 넌 아무것도 없어. 이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래, 끝까지 그렇게 믿고 있어. 네가 발 밟고 올라서려던 그 바닥, 곧 네 무덤이 될 테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 평범하다고 믿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미 서늘한 균열이 집안을 파고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윤서진은 조용히 구글한 숟가락 떠보았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된장국이 오늘따라 유난히 짜게만 느껴졌어요. 맞은편에 앉은 남편 김도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왼손 약지에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그 반지보다 먼저 마음이 식어버린 듯했죠. 오늘도 늦어? 응, 야근. 짧고 건조한 답이 공기 속에 뚝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눈빛이었죠. 어떤 프로젝트? 그냥 뭐, 복잡해. 김도호는 말끝을 흐리며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남보다도 차가운 거리감만 떠돌았어요. 서진은 며칠 전 그가 새로 사온 셔츠를 떠올렸습니다. 입어본 적 없던 색, 낯선 무늬, 평소라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옷차림. 그리고 화장실에 배어있던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까지. 회사 동료가 지나가다 묻은 거야.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꺼낸 변명이었죠. 요즘 왜 이렇게 휴대폰을 안 놔? 예전엔 집에 오면 던져놓곤 했잖아. 회사 일이 많아서 알림 꺼놓으면 연락 못 받아. 그는 말을 흐리며 슬쩍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조심스레 엎어둔 채였죠.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휘저기며 이미 식어버린 국물 위에 손끝을 한없이 놀렸어요. 그 사소한 움직임조차 남편의 시야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살금살금 세탁기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의 셔츠며 바지를 꺼내 세탁망에 넣었죠. 그러다 바지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영수증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호텔 이름과 객실 번호, 그리고 날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바로 어제 남편이 퇴근했다면서 집에 돌아온 그날이었죠. 루나 SUIT 2005호.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쿵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영수증을 곱게 접어 서랍맨 뒤에 숨겼어요.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친구가 했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가까운 데서 무너진다. 라고요? 서진은 남편의 핸드폰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따라 유난히 손에서 놓지 않던 그 휴대폰 말이에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틈을 놓칠 수 없었죠. 서진은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같았던 숫자가 아니었죠. 몇 차례 조합을 시도하다가 문득 언니 윤혜진의 생일이 떠올랐어요. 망설임 없이 입력했습니다.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통화 목록이 펼쳐졌어요. 숫자 대신 이상한 이름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토끼, 소고기, 초코, 딸기. 그 번호들은 밤마다, 점심마다, 퇴근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죠. 문자함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그 집 와. 내가 끓여 놓을게. 네 아내는 몰라. 나만 알면 돼. 서진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호텔 영수증, 가명으로 저장된 번호, 감춘 핸드폰, 갑자기 달라진 향수와 셔츠, 그리고 남편의 딱딱해진 말투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직접 봐야겠다. 그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영수증을 다시 펼쳐 손바닥 위에 올린 채 2005호라는 숫자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따라가면 알겠지. 그렇게 서진은 내일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아주 조용히 발을 디뎠어요. 금요일 저녁 윤서진은 회사 앞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차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죠. 시계 바늘은 어느새 7시 50분을 가리켰어요. 잠시 후면 남편 김도훈이 퇴근할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8시 정각 도훈이 회사 건물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도보 쪽으로 돌렸어요. 매끈한 정장 차림, 잘 다려진 와이셔츠, 손목엔 값비싼 시계까지 번뜩였죠. 멀리서도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쳤습니다. 서진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흘끗흘끗 보며 시선을 분산시키듯 움직였지만 마음 한켠은 서슬처럼 날카로워졌어요. 도훈의 눈빛은 유독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늦췄다가 재촉했다가 마치 그림자를 따돌리려는 사람 같았죠. 말은 삼켰지만 시선은 단단히 그를 조준했어요. 도훈은 상가 골목을 관통해 큰 길을 건넜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한참을 머뭇대더니 별 이유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섰죠. 누가 보아도 어색한 동선이었답니다. 누굴 따돌리려는 거야? 입술이 바람에 금방이라도 갈라질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저토록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건 어딘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자, 그리고 불륜, 굳어가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도훈은 큰 길을 피하듯 다시 좁은 골목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서진은 신호등 하나 차이를 둔 채 발자국 수를 세며 조용히 뒤를 이었습니다. 얼마나 돌고 돌았을까요? 마침내 그는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주위를 또 한 번 훑어본 뒤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죠. 모습은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파트? 그곳은 호텔도 사무실도 아닌 누군가의 집이었어요. 퇴근길에 이런 곳으로 태연히 발걸음을 옮기다니 서진의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선 김도훈은 익숙한 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눌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갑니다. 서진은 멀찍이 서서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어요. 차가운 밤 공기 때문이 아닌데도 손끝이 떨리더군요. 심장은 언제 식었는지 얼음처럼 서늘했습니다. 대체 누구 집이야?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파트 3층 창문에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도훈이 그 층으로 올라간 게 분명했죠.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누군가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서진의 눈엔 흐릿한 그림자뿐이었지만 실루엣은 여자였어요. 길고 마른 팔다리, 단정히 묶은 머리, 짧은 원피스 차림. 도훈이 늘 회사에 저런 옷 입는 여자들 천박하다고 헐뜯던 바로 그 스타일이었죠. 현관 옆 작은 신발장 위 회색 스틸레토, 힐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익숙한 감촉. 몇 년째 보고 또 본 바로 그 디자인, 그 색, 그 굽. 언니 윤혜진이 유난히 아끼던 구두였거든요. 저거 언니 신발인데? 등줄기를 차디찬 한기가 훌고 지나갔습니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애써 부정했어요. 우연일지 모른다. 비슷한 구두는 어디에든 있을 수 있으니까. 설마 발걸음을 돌려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발끝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가까운 데서 무너진다. 친구가 했던 말이 메아리 치더군요. 가까운데 가져간 그곳에서. 내가 착각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도 눈꺼풀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회색 힐이 자꾸만 눈앞에서 번져나왔죠. 다음에는 반드시 더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리라. 그 다짐만 품은 채 길고 긴 밤을 견뎠습니다. 금요일 저녁 윤서진은 또다시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가까이 다가섰어요. 지난번엔 멀찍이서 입구만 바라봤지만 오늘은 엘리베이터까지 따라탔죠. 누군가의 방문에 몸을 숨기고 슬쩍 올라탄 엘리베이터였답니다. 서진은 숨을 바짝 죽인 채 숫자판을 확인했어요. 3층 불빛이 반짝이며 올라가더군요. 복도는 숨막히도록 고요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소리, 가끔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를 스쳤죠. 서진은 멀리서 보았던 그 집 현관 앞까지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문을 마주한 채 한참을 서서 시간을 삼켰어요. 시계바늘이 7시 58분을 가리킬 즈음 엘리베이터 문이 달칵 열렸습니다. 김도훈,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복도로 걸어 나왔죠. 서진은 복도 모퉁이 뒤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두드려댔고 숨소리까지 들킬까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훈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비밀번호를 눌렀죠. 삐삐삐삐. 짧은 전자음이 복도를 찢듯 울렸습니다.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그 안쪽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윤혜진, 서진의 친언니였습니다. 왔어? 생각보다 일찍이네. 네가 보고 싶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팔을 벌린 혜진이 도훈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훈도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복도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포옹했죠. 한 번, 두 번 꽉 껴안는 모습이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서진의 손끝이 서서히 감각을 잃어갔어요. 심장이 짓눌린 듯 가슴이 먹먹했고 무릎마저 떨렸습니다. 언니, 너였어? 그러나 그 작은 속삭임이 두 사람에게 닿을 리 없었습니다. 혜진과 도훈은 웃으며 안쪽으로 사라졌고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몸을 때리듯 울렸습니다. 서진은 기대고 있던 벽을 따라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의 집, 남편의 발걸음, 포옹하는 팔, 익숙한 눈빛이 한꺼번에 스쳤죠.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 뼛속까지 배신, 그리고 차가운 조롱이었어요. 언니, 네가 내 남편을... 목구멍에서 삼키지 못한 울음이 삐걱거리며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울기엔 이미 모든 것이 너무나 더러웠으니까요. 아파트 앞 작은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굳어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몸을 밀어넣을 기운조차 남지 않았죠. 숨을 들이쉬는 일마저 버거웠답니다. 3층, 불이 켜진 창문이 시야를 찌르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뒤에 남편과 언니가 함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죠. 도망칠 구석도 착각할 틈도 사라졌습니다. 언니, 네가 말했잖아. 너 그런 남자 취향 아니라고. 머릿속에는 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되풀이되었어요. 너 그 남자랑 안 맞아. 내 스타일도 아니야. 내 남편 솔직히 별로야. 성격도 답답하고 능력도 그렇고. 나는 네가 더 잘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넌 네가 아까워. 그 모든 말이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걸 서진은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말끝마다 걱정을 담던 언니는 그 시각 뒤편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겠죠. 서진이 밥을 짓고 빨래를 널며 두 사람을 기다리던 시간, 언니는 그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까웠던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싶었던 거였구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답니다. 서진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손바닥을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겨우 자신을 붙들었죠. 끝까지 확인해줄게.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끝낼 거야. 그 말과 함께 서진의 눈빛이 단단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도 눈물도 없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더러운 장면처럼 모든 것은 이미 지식여졌다고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차로 향하는 발걸음이 낮고 단단하게 밤 골목을 눌러 밟았습니다. 무너진 확신 자리엔 서늘한 복수가 또렷이 자리했죠. 윤서진은 손바닥만한 블루투스 도청기를 꼭 쥐고 언니 혜진의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금세 멈칫했죠. 오늘은 남편 도훈까지 그 집에 머무르는 날이었거든요. 심장이 쿵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서진은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도어락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쉰 뒤 조용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문은 놀랍도록 수월하게 열렸습니다. 혜진이 여전히 가족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는 버릇을 고치지 않았던 덕분이었죠. 서진은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실내로 스며들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 아래에 첫 번째 기기를 부착했습니다. 거실 장식장 뒤편엔 두 번째,
침대 밑엔 세 번째 장치를 밀어 넣었어요. 딸깍 마지막 자석이 제자리를 찾자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조차 들키면 끝이라는 긴장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설치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현관문을 닫고 복도 불빛 아래로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둑한 골목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서진은 녹음 어플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맞물려 있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헤드폰을 타고 고막을 찔렀습니다. 요즘 서진이 눈치챈 것 같아. 그 멍청한 애? 걔가 뭘 알겠어. 이번엔 확실히 쫓아낼 거야. 재산 분할? 걱정 마. 다 내 명의로 돌렸어. 내가 괜히 널 만났겠어? 넌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더 끌리지. 서진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에 핏대가 오를 만큼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는 한 줄도 새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네가 더 좋았어. 오래전부터. 내가 서진보다 네가 더 갖고 싶었단 말이야. 이젠 가질 수 있잖아. 우리 둘이 다. 두 사람의 비열한 웃음, 그리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투명한 소리, 속이 뒤집힐 듯 쓰려왔습니다. 서진은 핸드폰 화면의 빨간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점 하나가 깜빡이며 모든 증거를 고스란히 저장하고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차 안에는 그녀의 숨소리만 차갑게 떠돌았습니다. 확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윤서진은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흑단색 테이블 위엔 노트북과 휴대폰, USB, 녹취 파일, 사진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숨도 죽인 채 증거들이 저마다 말없이 줄을 서 있는 듯했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언니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아프게 때렸어요. 내가 서진보다 네가 더 갖고 싶었단 말이야. 이젠 가질 수 있잖아. 우리 둘이 다. 서진은 호흡을 길게 뱉은 뒤 파일명을 저장했죠. 불륜 증거 1차, 언니 남편, 녹취. 이렇게 적힌 이름은 차갑게 빛나며 폴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어 휴대폰을 펼쳤어요. 남편 몰래 빼낸 문자 대화, 모텔 영수증, 결제 기록 스크린샷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불륜 증거, 2차, 숙박, 금전 증거. 모든 파일이 USB로 복사되는 동안 LED 불빛이 촘촘히 깜빡였죠. 덮개가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자 서진의 시선도 단단해졌어요.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러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네. 확보한 내용이라면 100%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갈 거예요. 언니랑 남편 둘 다 끝장나게 하고 싶어요. 따로 동시에 말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확실한 폭로가 필요하겠네요. 이미 준비 중이에요. 그녀는 프린터에서 뽑힌 A4 용지 뭉치를 다시 들춰봤습니다. 남편의 재산 내역, 언니 명의로 돌려놓은 비밀 계좌 이체 기록까지 한눈에 들어왔어요. 몇 달간 그들이 짜온 음흉한 계획서가 이제는 자신의 손 위에서 떨고 있었죠. 내가 가만히 당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이번 건 남편 회사 윤리팀 앞으로 보낼 복사본이었어요. 회사는 바람둥이도 배신자도 오래 안 둬. USB 옆에는 하얀 메모지가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 펜으로 한자 한자 눌러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다음 모든 걸 빼앗겠다.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지갑 속 가장 깊은 칸에 넣었죠. 서진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고요한 밑바닥에서 뜨거운 파도가 은밀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 섰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고 노릇하게 구워낸 달걀말이가 접시에 올랐어요. 도훈이 좋아하던 반찬들까지 정갈이 놓였죠. 현관문이 철컥 열리자 김도훈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맥주캔을 꺼냈어요. 오, 웬일이야. 요즘 요리 신경 좀 쓰네. 윤서진은 눈웃음으로 답했습니다. 표정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가족을 챙기는 게 아내니까. 도우는 맥주를 탁 따더니 잔에 따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 자세야. 요즘 너 좀 얌전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서진은 그의 잔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지? 앞으로 더 잘할게. 잔이 부딪히며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가장 부드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눈빛만큼은 살얼음을 밟듯 냉정했어요. 다음 날 서진은 언니를 만나기 위해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엔 윤혜진이 먼저 와 있었고 짙은 아메리카노 향이 퍼지고 있었죠. 언니, 요즘 얼굴 못 봐서 섭섭했어. 혜진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컵을 휘휘 저었습니다. 네가 찾아올 줄 몰랐네. 갑자기 무슨 바람이야? 서진은 차분히 웃었습니다. 커피를 저으며 만들어진 검은 소용돌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냥 언니가 요즘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소중? 네가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좀 섬뜩하다. 나도 이제 좀 철이 드나 봐. 혜진은 코웃음을 치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철 좀 들어라. 남편한테도 잘하고. 너 요즘 남편이랑 어때? 더 좋아졌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야지. 남자란 원래 밖으로 돌게 돼 있어. 그런가 봐. 서진은 미소를 지은 채 핸드백을 슬쩍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톡 눌렀죠. 언니는 지금도 자신이 이긴 줄 안다며 서진은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어요. 도우는 거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낄낄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 서서 조리대 위칼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귀를 기울였죠. 그래, 내가 쫓아낼 거야. 서진이 바보니까 금방 넘어가. 네가 조금만 더 도와. 서진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칼끝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서늘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일부러 발걸음을 크게 내디뎠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해? 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폰을 살짝 뒤로 숨겼습니다. 회사 사람이야. 그냥 일 얘기.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스치듯 바라봤어요. 초코라는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그 번호가 언니 혜진의 것임을 서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회사 사람이랑 잘 얘기해. 도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가면은 아직 벗을 때가 아니니까. 작은 일식바, 은밀하게 닫힌 룸 안이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술김에 달뜬 웃음을 더욱 번들거리게 만들었죠. 김도우는 소주잔을 비우며 동료들 앞에서 거침없는 독서를 내뱉고 있었어요. 내가 걔랑 결혼한 게 인생 실수지. 뭐, 멍청하고 답답해서 말도 안 통해. 그래도 이혼은 쉽지 않잖아요. 위자료의 재산 분할에. 이미 다 준비했어. 변호사도 붙였고 곧 쫓아낼 거야. 지금 집 다 내 명의야. 걔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 근데 와이프 몰래 그 여자 만나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 마. 그 여자는 처제야. 겉으로 티 안 나게 완벽하게 관리 중이니까. 도우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털어넣었습니다. 옆자리 동료들조차 씁쓸한 웃음으로 잔을 부딪혔고요. 그 룸 한쪽 작디 작은 화분 속엔 블루투스 녹음기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답니다. 서진이 미리 심어둔 장치였죠. 다음 날 아침 햇살 가득한 브런치 카페를 언니 윤혜진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접시 사이 그녀의 혀는 더 번뜩였어요. 걔 진짜 웃겨. 결혼까지 해놓고 남편이랑 사이도 못 챙기고 멍청하게 살잖아. 내가 솔직히 더 아까워. 내가 그 남자라면 내가 더 잘 살릴 자신 있지? 아니, 근데 네 동생 남편 아니야? 응, 아직은. 곧 아니게 될 거야. 걔 쫓아낼 방법 다 만들고 있어. 혜진은 자랑스럽다는 듯 커피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다고 믿었기에 그녀의 입은 막힘이 없었지요.
하지만 테이블 아래 서진의 휴대폰 화면은 녹음 중이라는 빨간 점을 선명히 띄우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정막이 내려앉은 거실 한복판에서 윤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험담, 언니의 비아냥,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와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를 USB에 차곡차곡 옮기며 퍼즐을 맞췄습니다. 쫓아낼 계획? 그건 내가 먼저 해줄게. 서진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찰나 동안 번뜩인 그 미소는 싸늘했지만 묘하게 위태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어요. 가면을 벗을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너뜨리는 일뿐이겠죠. 윤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테이블 의자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건 얇고 평범해 보이는 서류 봉투였지요. 김도훈은 그 봉투를 손끝으로 밀어두며 서진을 비웃듯 바라봤습니다. 눈빛이며 인맥까지 뻔뻔함이 가득했어요. 여기 이혼 서류 2장 찍으면 끝나.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봉투를 열어봤어요. 예상했던 대로 내용은 일방적 손해를 강요하는 조항투성이었습니다. 절로 한숨이 나올 법도 한데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해? 도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입가엔 오만한 웃음만 번지고 미안함은 그림자조차 없었어요. 너도 알잖아. 우리 서로 지겹고. 서진은 종이장 위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탁탁 잔잔한 소리가 침묵을 깼지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좋은 사람이 생겼거든. 그 말과 동시에 현관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낯익은 하이힐 굽소리가 타박타박 거실을 가로질렀고 윤혜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여기 있었네. 마침 잘 됐다. 윤혜진의 시선은 아래로 내리꽂히듯 서진을 훑었습니다. 입꼬리에 번지는 웃음이 꽤나 조롱조롱했지요. 이제 알겠지? 네 남편 내 사람이야. 오래전부터. 도우는 옆에서 입술을 할 듯 웃었습니다. 너무 오래 숨기느라 힘들었다니까. 혜진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 눈빛에선 실컷 즐기겠다는 여유가 흘렀어요. 그동안 언니 노릇하느라 얼마나 지겹던지. 이제 연극 그만하자. 윤서진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작은 물결이 스쳐가듯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곧 고요해졌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바랐던 걸 내가 해줄게. 혜진은 비죽비죽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처럼 순하게 굴었으면 더 좋았을걸? 네가 괜히 여자 티 내고 설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도운도 뒤늦게 거든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정적이고 얌전한 줄 알았는데 남 눈치 볼 줄도 모르고. 윤서진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잉크가 담긴 얇은 만년필. 그 끝이 서류 위에서 살짝 떠 있었습니다. 숨결 하나마저 차분했어요. 그래, 끝내자. 이 연극은 이제 그만. 혜진과 도우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승리한 줄 굳게 믿는 얼굴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윤서진의 손등 가까이에 놓인 펜 끝엔 눈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작은 카메라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더구나 이 순간의 모든 대화는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실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네 차례야. 그동안 많이 기다렸지? 그녀의 미소가 한층 짙어졌습니다. 끝까지 완벽한 연극을 마무리한 배우처럼 무대의 막 뒤에서 승리의 박수를 홀로 맞이하듯이요. 윤서진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USB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라벨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도훈, 불륜, 증거. 두 번째는 혜진, 모욕, 녹취. 세 번째는 도훈, 회사 비리. 네 번째는 모든 대화 녹음. 그 옆에는 봉투들이 조용히 줄지어 있었죠. 봉투 겉면은 수신인이 깔끔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도훈 회사 윤리팀, 윤혜진 친구 모임, 단톡방, 부모님, 남편 상사,
변호사,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된 명단이었어요. 서진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죠.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모든 서류와 증거는 정리 끝났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상대가 아무리 발악해도 증거가 먼저 말해줄 겁니다. 서진은 잔잔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하게 구를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컴퓨터 화면에는 윤리팀 담당자에게 보낼 메일창이 떠 있었어요. 첨부 파일도 이미 걸어두었고 전송만 누르면 되겠더군요. 휴대전화 역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니가 자랑 삼아 올리려던 사진과 험담, 그리고 음성 파일까지 한데 묶어 단톡방으로 보낼 예정이었죠. 아무도 몰랐겠지. 내가 얼마나 조용히 준비했는지. 그날 밤 서진은 봉투들을 하나씩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우편함 앞에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회사 윤리팀, 부모님, 변호사, 단 한 곳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USB, 녹취, 서류, 모든 덫은 빈틈없이 완성됐죠. 이제 시작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그녀의 입가에 깊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진은 조용했고 무엇보다 단단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도훈의 사무실 컴퓨터엔 낯선 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메일 제목은 윤리경영팀 사내 비위 관련 긴급회의 소집이었습니다. 뭐야, 이건 첨부된 파일에는 익숙한 목소리의 녹취가 담겨 있었죠. 쫓아낼 거야. 집도 다 네 명이니까 걔는 손도 못 대. 내가 뭐 바람 좀 피운 게 큰일이냐. 회사 돈 빼도 모르는 놈들이지. 그 순간 도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부장에게 호출된 자리였어요. 윤리팀 팀장이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김도훈 씨, 이건 사내 윤리 규정과 금전 횡령에 모두 해당합니다. 정직 절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누가 보냈어요? 귀하의 배우자라고 들었습니다. 팀장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도훈의 휴대폰에 또 다른 알림이 떴어요. 부부 동반 단톡방, 새 메시지 15개라는 문구였습니다. 이건 언니와 남편의 대화 녹음이에요. 참고로 이 모든 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입니다. 저를 뒤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두 들으시길 바랍니다. 곧 음성 파일이 공유되었고 그 안엔 도훈과 혜진의 비열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걔 바보라 모른다니까 우리가 다 가져야지. 내 동생? 필요 없는 존재야. 나한텐 네가 가족이야. 단톡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와, 진짜 이게 실화야? 윤혜진, 넌 어떻게 그럴 수가? 그 남편이랑 같이 사람 구실 못하겠네. 윤혜진은 급히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창엔 하나둘씩 차단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쌓여갔어요. 이게 뭐야? 대체 서진, 네가? 한편 회사에선 비리 혐의로 도훈이 서둘러짐을 싸고 있었고 혜진은 카페 구석에서 휴대폰을 움켜쥔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그 모든 장면을 서진은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전송 완료 창이 떠 있었고 휴대폰엔 각종 알림이 빗발쳤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서진의 손끝이 USB를 스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가족 모임 자리는 평소처럼 고요했어요. 서진의 부모와 언니 혜진 그리고 남편 도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그만 노트북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에 살포시 올려두었죠. 미세한 긴장감이 공기 속을 스멀스멀 퍼져나갔습니다. 서진은 잔잔히 숨을 고르며 눈길을 들어올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들려드릴 게 있어요. 혜진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물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갑자기 뭔데 그래? 가족끼리. 도훈은 코웃음을 섞어놨기에 중얼거렸죠.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서진은 답 대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고 차디찬 목소리들이 식탁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녹음 속 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동생? 필요 없는 존재야. 나한텐 네가 가족이야. 곧이어 도운의 비열한 음성이 뒤따랐죠. 다 내 명의로 돌렸으니까 걔는 쫓아내면 끝이야. 혜진의 비웃음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서진? 걔는 멍청하니까 가만히 당할 거야. 핏줄이 도는 듯한 뜨거운 정적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상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정 역시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떨고 있었죠. 도운의 뺨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혜진은 물잔을 내려놓다 손을 헛디뎠어요. 혜진아, 지금 저게 뭐냐? 장난처럼 그냥 그때 농담처럼. 서진은 새 파일을 열어 부모님께 내보였습니다. 모텔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화면에 줄줄이 펼쳐졌죠. 농담이면 이 문자들도 농담일까요? 짧지만 숨막히는 침묵이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모르는 척 했을 뿐이죠. 네 동생 남편이랑 엄마, 아빠, 아니야. 이건 어쩌다. 어쩌다? 저렇게 말해놓고? 그제야 도운이 입술을 깨문 채 말을 토해냈어요. 너무하네, 서진아. 우리 사이에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건. 서진은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너랑 나 이제 가족 아니야. 그녀는 차분히 서류철을 꺼내 도운 앞에 내려놓았죠. 이미 도장 찍었어. 변호사도 준비돼 있고 회사에도 다 들어갔어. 그리고 너희 둘이 내 인생에서 나가는 순간까지도 준비했어. 상호는 얼음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큰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너 우리 집딸 아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 너 이름 우리 식구 앞에서 꺼내지 마라.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늘 자신이 우위에 서 있다고 믿어왔던 자리가 한순간에 깊은 낭떠러지로 변해버렸죠. 도우는 의자에 몸을 맡긴 채 고개를 깊이 떨궜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이제야 실감나는 듯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얼어붙은 정막을 갈라놓았죠. 나는 이제 다 끝냈어요. 남은 건 너희가 알아서 무너지는 일뿐. 그녀는 느긋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 없이 식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깨진 가족의 탄식뿐이었어요. 김도우는 쓸쓸하게 박스를 끌어안은 채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따라붙던 수군거림과 동료들의 비웃는 눈빛이 그의 등을 따갑게 찔렀어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회사 윤리위원회는 단호한 결론을 내렸죠. 징계 해고라니 참으로 매몰찬 낙인이 아닐까요? 횡령에다 윤리 위반, 게다가 사내 불륜까지 세 갈래 죄목이 도운의 명찰을 무참히 찢어냈습니다. 그는 한숨을 삼키며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마다 빨간 차단 표시가 상처처럼 떠 있었죠. 부장도 팀장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후배까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윤혜진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 하나 없었어요. 회한도 동정도 지운 자리엔 무딘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잘렸어. 내 덕분에. 내 탓? 네가 서진이 명의로 돈 빼돌린 게 문제였겠지. 그걸 네가 시켰잖아. 그때 네가 하자고 했잖아. 그걸 멍청하게 들은 건 네 잘못이지. 두 사람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멱살을 움켜쥘 듯 날카로웠습니다. 한때 뜨겁게 얽히던 손은 이제 서로의 숨통을 노리는 발톱이 되었네요. 네 덕분에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아내도 잃었어. 나는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었어. 누가 널 감쌌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웃기고 있네. 네가 아니어도 내가 알아서 했어. 네가 알아서 한 결과가 이거야. 지금 네 꼴 봐. 넌 잘난 척하며 살 줄 알았지? 이게 네 결말이야. 끝없는 핑계와 원망이 공허한 벽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때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서진, 모든 복수의 설계를 마친 그녀는 눈길조차 얼음처럼 식힌 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겠지. 서진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싸늘했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아닌 계산된 침묵만이 그 안에서 반짝였죠.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는 게 더 어울려. 그녀는 자악게 미소를 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차가운 승리의 여운이 입가에 스며들었어요. 김도훈은 좁고 어두운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이력서 서류 봉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 빨간 펜으로 적힌 글씨가 또렷하게 밝혀 있었죠. 불합격, 경력, 사유불명이라니요. 그 문구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답니다. 이력서에 뭐라 적든 소문이 먼저 돌지.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구겨버렸어요. 대기업 부장이던 시절의 영광은 이제 기억 속에서도 흐릿해졌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사에서 보낸 한도 초과 문자가 몇 개 더 도착해 있었습니다. 너까지 날 버릴 줄이야. 핸드폰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손끝이 화면 위에서 공허하게 떨리기만 했습니다. 윤혜진은 명품 가방을 팔아보려 중고 거래 앱을 뒤적이고 있었답니다. 한때 화려했던 모임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조롱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그 독설들이 핸드폰 화면을 통해 날선 칼날처럼 파고들었죠. 남편이랑 동생을 한 번에? 더럽다 정말. 인간관계는 끝났지 뭐. 한때 잘 나간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저것들이 그녀는 핸드폰을 힘껏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그녀는 점점 더 좁고 초라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손에 남은 건 몇 장의 신용카드와 정리되지 않은 빚뿐이었어요.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차분히 앉아 있었답니다. 책상 위에는 도훈과 혜진의 파산 서류, 그리고 도훈의 해고 통지서 복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된 광경은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낸 듯 속 시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앞으로는 삶이 쉽진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요. 서진은 서류처를 또박또박 정리했어요. 도훈도 혜진도 이제 그녀의 인생에 발붙일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으며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끝난 사람들이니까.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빛이 서진의 발끝을 환히 비췄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한층 더 단단해 보였어요. 햇살이 오래된 커튼 사이로 사르르 번졌습니다. 겨우 몇 개 남은 박스 틈에 앉아있는 윤서진, 숨결마저 조용했어요. 익숙했던 거실이 텅 비어 있으니 그 공허가 오히려 깔끔하게 느껴졌죠. 기억으로만 가득했던 집, 이제 더는 그녀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오래 붙잡고 살았네. 찻잔을 살포시 내려두고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채 밝히다시피 들어있던 도훈과의 사진 한 장, 그리고 혜진과 찍은 어린 시절 가족 사진 한 장. 서진은 두 장을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미련이라곤 찾을 수 없는 손끝으로 사진들을 쓰레기 봉투에 툭 떨어뜨렸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부모님. 서진의 입가엔 잔잔한 곡선이 번졌습니다. 서진아, 이젠 내 인생 살아라. 우리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가 그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한 거야. 알아요. 걱정 마세요. 다시 시작해. 넌 그럴 자격 있어. 뚜뚜. 통화가 끝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던 시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고 할까요? 이젠 나 혼자. 천천히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가구 자국이 그대로 남은 바닥, 벽에 살짝 얼룩진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이제 추억밖에 못 되겠더군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커녕 서늘한 해방감만이 스쳤습니다.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벽에 붙은 작은 메모를 떼어냈어요. 희미해진 글씨. 행복하자 우리들이. 옛 약속은 연필 자국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이젠 나 하나면 돼. 덜컥. 문을 닫는 마지막 소리가 끝이라기보다 시작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숨소리까지 맑게 울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작고 단정한 빌라, 막 칠한 벽에 새하얀 빛, 그리고 볕이 깊숙이 스미는 창가까지. 서진은 커튼을 부드럽게 젖히며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이삿짐 기사가 무거운 상자를 툭 내려놓더니 살짝 머쓱한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분은 안 도와주시나 봐요? 서진은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고 담담하게 곁에 바람 한 줄기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 기사는 어깨를 으쓱이며 멋쩍게 웃었죠. 요즘은 그게 속 편하죠. 그렇죠. 속 편하니까요. 짐 정리는 생각보다 금세 끝났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단칼에 덜어냈으니 방 안은 숨을 크게 쉬어도 걸리는 게 없었어요. 서진은 텅 비어 깔끔한 바닥 위에 새 이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커피를 내렸죠. 달라진 건 바로 이 적막감이었답니다. 누가 들여다볼까 마음 졸일 일도, 날 선 목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질 일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고요하고 단정하고 오롯이 그녀만의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 그녀는 창가에 서서 햇살 속에 부유하는 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디작은 알갱이조차 평온하게 떠돌 뿐이었죠. 이젠 괜찮아. 그 말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울처럼 자신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돌아왔어요. 서진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은한 향이 잔 위로 피어올라 작은 안도의 숨결과 섞였죠. 정말 괜찮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서진은 여전히 조용하게 그리고 단정히 살아가고 있었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동생도 아닌 그냥 윤서진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커피를 내렸고요. 점심이면 혼자 식당에 앉아 책장을 넘겼답니다. 그 평온한 나날 한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얼굴 하나가 있었어요. 김도훈이었죠. 낡은 양복에 구겨진 구두를 신고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세상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서진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이제 너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녀는 말없이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도훈은 그녀가 곁을 스쳐간 것도 모른 채 허리를 굽혀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요. 또 다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윤혜진 이야기였어요. 부모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뒤 지방의 허름한 술집에서 일하며 살아간다는 풍문이었죠. 언젠가 그 술집 앞을 지나다가 서진은 우연히 혜진과 마주쳤습니다. 서진아. 언니. 짧은 인사가 전부였어요. 네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아니, 언니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혜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초라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 얼굴 보고 살 일 없을 거야. 그래? 서진은 돌아섰고 등 뒤로 혜진의 긴 한숨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들은 그렇게 각자 제 몫의 벌을 받으며 멀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흙탕 속으로, 누군가는 세상 바깥으로 사라져 갔어요. 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용하게, 담담하게, 홀로 이어지는 길 위를 걸어나갔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남은 삶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으니까요.